오늘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 중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미 공군의 연합 공중훈련 맥스 썬더 훈련을 문제 삼았는데요. 양무진 북한대학교 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금 급작스럽습니다. 회담이 채 10시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급하게 발표를 했는데 이유가 뭐라 보십니까? 북한이 이 과거에도 보면은 이런 회담 당일날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요인, 명분을 빌밀해가지고 회담을 연기 중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정은 시대 들어와가지고 남북한의 회담 문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과거의 협상 형태 그대로 반복한다는 측면에서 좀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갑자기 이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 요인은 아마 이 북한 입장에서 북한은 체제와 존엄을 상당히 중요한 특이한 국가 체제 아닙니까?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이 한미 군사 훈련이 있어가지고 이 전략 자산 일종의 B-52라든지 이런 전략 폭격이겠죠. 이런 것을 동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영호 전 공사가 국회에서 이 자서전 다시 말해서 이 삼청서기실의 암호랍니까? 태영호의 정원 이렇게 해가지고 했죠.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에 도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을 받아들이고 또 여기에다가 또 최근에 이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이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위급 회담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이제 오전 3시께 통보를 했고 그 전에 이제 통일부에서는 0시 30분쯤에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당일에 급작스럽게 이 새벽 시간에 통보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 북한이 그래도 남북한의 이 연락 채널이 복원돼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판문점 채널이라든지 이런 채널이 닫혀 있다 하면 또 북한에서 그냥 방송을 통해 가지고 했겠죠. 그것은 뭐냐면 연락 채널이 있다 하면은 문제 해결의 방법에 있어 나름대로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든 간에 북한이 이렇게 갑자기 통보한 것은 아마 이 전략적인 의도랄까요? 이런 걸 볼 때 첫 번째로는 아마 이 남북관계 최근에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왔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도를 조절하겠다. 좀 순고를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한반도에서 한미 군사훈련 여기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있지만 4대 전략자산 다시 말해서 핵 항공 모함이라든지 또는 B-52 전략 폭격이라든지 B-1B 같은 스텔스기 또 그리고 핵 잠수함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원하는 것은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 이러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 또 그리고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한반도에서의 4대 전략자산 전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 의지하겠다. 이러한 숨은 의도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으로 F-22 스텔스 전투기 8대가 동원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겠네요, 그럼.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 맥스 선더 훈련에 대해 가지고 한미의 입장은 이것은 연례적 방어 훈련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에 대비한 억지 훈련이면서 소위 말해서 기습 대비한 일종의 대응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보면은 일종의 북한이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면 원점 지휘소까지 타격했다는 그러한 훈련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한국과 미국은 방어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도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은 북친 연습 훈련이고 심지어 북한의 원점이라 할 수 있는 지휘소 그렇다면 일종의 최고 사령관 김정은 위원장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개념 훈련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대 북한 간에 있어가지고 훈련에 대한 입장 차이 크다. 이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방어 훈련으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북한 측에서는 좀 위협을 느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훈련이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조금 상당히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야 이렇게 또 언급을 하는 걸까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이 이 한미 군사 훈련이 있어 가지고 4대 전략 자산 가운데 일부가 들어서 훈련한다라고 예. 한다면은 아마 이 훈련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또 충분하게 통보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물론 구체적인 그 이 전투기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동원되느냐, 종류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예. 훈련 자체는 통보했다 그럼 적어도 지금은 이제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이런 채널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훈련에 대해서 4대 전략사전 동원은 절대 반대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한다 하면은 또 회담에서 짚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 새로운 대화 협상 문화 아니겠어요? 그런데 훈련은 지난 11일 날 이미 시작해서 25일 날 끝나지요. 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한편으로는 이 풍계리 핵심장 소위 말해서 폭파 해체하겠다. 또 그리고 어제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 있어가지고 대표단까지도 다 보낸 상황입니까? 예. 지금 한참 훈련 중인 상황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훈련만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훈련만 가지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단시켰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득이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훈련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데 여기에 태영호 전 공사의 자서전, 예. 그것도 국회에 있어요. 자서전. 그리고 또 대북 전단 살포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러한 회담 중단이라는 사태까지 온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목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인간 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연장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북한은 체제 훼손, 존엄 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결코 자시하지 않는 예. 자세를 지금까지 취해왔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태영공사가 지난 14일이던가요? 이 국회에서 일종의 그 태영호 정언이라는 자서전 이걸 했겠죠. 여기 대해서는 일종의 북한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예. 북한의 그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일단 체제 존엄의 상대 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뭡니까? 존엄에 대해서 나름대로 모독할 경우에는 당정군이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결코 자시한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회담 무기 연기라는 칼을 빼들은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숨고르기 측면도 있다고 뭐 보는 측면도 있고 고위급 회담이 중단되게 된 것을 두고 남조선 당국의 그 책임이 있다. 북한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뭐냐니까 체제 존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판문점 정신에도 위배된다. 다시 말해서 판문점 정신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아니겠습니까? 예. 그 속에는 결국은 체제 인정, 상호 존중이라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국회에서 국회라는 것은 공식 기구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 북한 체제 존엄을 훼손 못하는 이런 태영 공사의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것은 남조선 당국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묵인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측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죠. 사실 북한에서 그렇게 뭐 묵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 국회에서 태영호 전 공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를 하는 것도 정부나 국회 측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좀 암묵적으로 묵인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덧 서운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예. 이 우리의 사항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도 또 한편으로 다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례로 우리 사회라는 것은 다양한 집단, 다양한 목소리 예. 이것이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균형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끄는 대목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4.27 판문점 선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예. 이것은 남조선 다시 말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대목인데
막지 않았다. 예. 방금 말씀한 대로 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오해는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북한은 이런 오해, 설령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일단 남북 간의 회담을 열기로 해놓고 회담을 여는 것이 어찌 보면 상호 존중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예. 그래서 회담 탁상 위에서 이런 뭐 예를 들어 태영호 공사건이라든지 대북 예. 전단건도 충분히 논의하면은 예. 소위 말해서 접점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이 논의도 하기 전에 사전에 회담을 무기 연기시킨 것은 예. 과거 협상 패턴을 반복한다는 차원에서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 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맥스 선더 훈련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다고 하셨지만 이런 부분 좀 예측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뭐 지금 이제 이 다수의 전문가들도 특히 이런 남북 간의 대화, 북미 간의 대화 이 기간에 분명 이런 전략자산 동원에 의한 훈련 이럴 때는 북한이 예. 어떤 수준에서 반응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도 분명 짚고는 넘어갈 것이다. 예. 또 그리고 확실히 지금 자극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봤겠네요. 그렇죠. 예. 또 그리고 최영호 공사의 이런 언행이라든지 또는 이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이 부분도 분명히 북한이 짚고는 넘어가고 예. 어찌 보면은 더 큰 수준의 수위에 의한 반발도 할 것이다 이렇게 예. 예측은 할 수 있는 대목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이 이런 여러 가지 행위에 있어가지고 북한이 그래도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수용하고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한 부분 아니겠어요? 예. 뭐 어떻든 간에 이것을 우리가 대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북한이 이런 과거의 협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에서는 이제 북미 회담도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 측에서는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까지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 북미 정상회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일례로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이 당국 차원에서 북한의 체제와 존엄 문제 예. 이것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건드렸다라고 한다면은 상당 부분 북미 정상회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는 이 체제 존엄 문제보다도 한미 이 군사훈련이 있어가지고 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여기 대해서 미국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설득을 한다면은 이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기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 전망을 합니다. 예, 일단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밝힌 입장인데, 자,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협상이 있어가지고 이 기싸움은 예, ABC 기본입니다. 기본. 예. 근데 최근에 이 남북 관계, 예. 북미 관계 있어가지고 북한은 오히려 기싸움보다도 선제적인 행동을 해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북한이 우측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대북 전단 살포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낮은 수준에서 예, 이 반응을 보여왔지만 더 큰 수준에서는 오히려 북한이 일례로 예, 풍계리 핵실험장 국제 기자단을 초청해 가지고 폭파 해체하겠다. 예. 이것은 기싸움의 수준이 아니고 선제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이런 이런 남북 간의 소위 말해서 고위급 회담 이런 무기 연기 이 부분은 기싸움의 차원보다도 한미 군사 훈련에 있어 가지고 전략사선 동원은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 또 그리고 이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위배되는 상호 체제를 존중하지 않는 예. 이런 대북 전단 살포라든지 또는 이런 태영호 공사 같은 이런 북한 체제 존엄을 훼손 못하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시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더 강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략 자산에 대해서는 그럼 만약 이번 훈련에 전략 자산을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약간 변수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우려를 했어야 되나? 예. 북한 입장에서는 예. 한반도의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비핵 지대화를 지금까지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핵 지대화라는 것은
그 한반도 내에 미국의 4대 전략자산,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핵, 추진, 항공, 모함이라든지 또는 전략 폭격기, 또 그리고 비완비 스텔스기, 예. 또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이런 것이 4대 전략자산입니다. 이것은 예. 방어 훈련이 아니고 공격 훈련의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차원에 봤을 때 북한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 훈련은 용이하되 예. 4대 전략자산 동원에 의한 훈련은 용이하지 않겠다. 이것은 이미 뭐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그 이 남북 간의 이 고위급 훈련을 중단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4대 전략자산 동원에 대해서는 분명 의제화하겠다는 그러한 대미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고위급 회담 전격 중지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 양무진 북한대학교 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